이제 첫 번째 K리그 2 경기. 자, 성남FC 대 이제 부천FC. 자, 우선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김천 상무 상대로 원정 경기를 뛰었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 4대0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성남이 경기력도 좋지 못했고, 그리고 유효슈팅이 이제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김천 상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밀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다가 이제 직전 경남과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이제 긴 그런 무득점 행진을 끄는가 동시에 무승 행진도 끊었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부천이 직전 경기 경남 상대로 2대0 승리를 했긴 했지만 공격 전개가 여전히 좋은 편은 아니긴 해요. 좀.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혀를 뚫릴 가능성은 좀 생기지 않았나,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최근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렸고, 우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양 팀 다 점유율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이고 좀 다소 이제 템포 느린 경기로 좀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성남이나 이제 부천이나 기본적으로 템포가 그렇게 빠른 팀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둘이 맞붙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템포 자체는 좀 느린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이제 최근 성남이 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이제 부천과의 맞대결에서는 전부 다 패배할 만큼 좀 부천한테는 약한 면모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부천 역시 안 좋은 분위기를 지금 전환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정이긴 해도 이번 시즌 약간 양 팀의 상성, 그래서 이제 부천이 좀 우세하고, 그리고 최근 약간 좀 흐름을 어느 정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기에 부천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오늘도 거짜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부천 프랜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하면 무승부도전. 네.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저득점 라인 볼게요. 네, 언더라인. 아무래도 오늘도 거짜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거짜님 에드벌룬 1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천 프랜승의 이제 무승부에 이제 2.5 기준 언더. 네. 2.5 기준 언더는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템포가 느리고, 그리고 이제 부천도 이제 수비가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부천 사이드를 보면은 오버보다는 언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이제 성남과 이제 부천의 경기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대 이제 천안시티. 자, 우선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현재 지금 모재현 선수가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을 기록 중으로 홈에서의 공격력이 지금 매우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5월 말부터 이제 7월 초까지 득점력이 그런 폭발했을 때랑은 달리 확실히 요즘은 좀 공격에서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 사이클도 많이 좀 죽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남 상대로 이번 시즌 이제 첫 승을 거둔 후에 다시 이제 귀신같이 3연패를 하면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안 좋은 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경기력을 노출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자 간략하게나마 지금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두 팀 다 이제 최근 경기력이 좋지가 못합니다. 자, 그래도 지금 경남이 천안시티보다는 반등할 여지가 더 있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천안시티보다는 경남이 수비가 더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약간 전체적인 그런 밸런스를 생각한다면은 경남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경남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경남 승. 요거는 한번 고배당으로는 햄무 한번 도전해 보는 경기.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경남이 아직까지 홈에서의 공격력이 지금 제대로 터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약간 대승보다는 좀 1점 차 정도의 승이 조금 더 배당 대비했을 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경남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이렇게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K리그2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바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탈 팰리스 대 이제 아스날. 자, 우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지금 마이클 올리스랑 지금 윌 휴즈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 영입한 이제 브라질의 신성 미드필더인 프랑카도 이제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어느 정도 주요 미드필더는 한 3명 정도가 결장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저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일단 이제 제주스랑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상당한 이제 팀버가 이렇게 지금 결장 예상이고, 그리고 진첸코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좀 복귀 가능성이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아스날 입장에서는 팀버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진첸코의 좀 복귀가 더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네, 그만큼 좀 희소식이 어느 정도 들려오는 그런 아스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자아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에서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셰필드 상대로 이제 측면 공격이나 이제 침투에서 좀 굉장히 매서운 모습을 보였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즌 첫 경기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그런 팰리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팅엄 상대로 압도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이면서 승리를 거뒀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1점차 승리를 하면서 좀 다소 약간 아스날의 그런 위상이나 경기력에 비해서는 아쉬운 결과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대0으로 아스날이 이제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갔을 때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서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노팅엄이 한 골을 넣으면서 이제 2대1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그래도 뭐 경기력적으로 아스날도 굉장히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양 팀의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네, 일단 아스날이 이제 중원이 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이제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측면 공격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약간 공격을 전개한다면은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첸코가 이번 경기에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면은 지금 풀백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버래핑이나 이런 빌드업이 다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첸코의 좀 출전 유무가 중요한 그런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아스날이 유리한 건 맞지만 이제 직전 그런 크리스탈 팰리스의 좋은 경기력,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더 강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홈 이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만약에 아스날이 지금 현재 이긴다고 해도 대승보다는 한 1점 차 정도의 승리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아스날 사이드,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하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스날 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알라베스 대 이제 세비야. 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지금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지금 결장 중이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주전 수비수인 로익 바데가 퇴장으로 이제 결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기존 선수들의 좀 부상자가 있는 편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알라베스에 비해서 부상자가 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이제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 하나 확인할 수가 있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홈 카디스 상대로 이제 1대 0으로 패배를 했어요. 자, 하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카디스한테 뭐 경기력적으로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나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졌긴 해도 뭐 경기력이 완전히 안 좋아서 뭐 졌다는 느낌은 딱히 안 들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상대가 홈 카디스였는데, 이제 홈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강팀들도 좀 까다로워하는 팀인 거를 감안하면은 그래도 좀 알라베스가 직전 경기에서 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다, 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막전부터 좀 홈에서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못했지만 이제 직전 슈퍼컵 경기에서 이제 맨시티 상대로 정규 시간 기준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맨시티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 좀 기대되는 그런 약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최근 경기까지 간략하게 알아봤고, 우선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양 팀 다 이제 공격적이기보다는 되게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자체도 너무 뭐 공격적이게 보다는 좀 신중하게 좀 경기에 양 팀 다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템포가 뭐 그렇게까지 빠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역시 이제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도 수비가 좀 좋은 팀으로 이제 많이 불렸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약간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비야가 이제 친선 경기에서는 나름 원정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막상 이제 리그가 시작하고 나서 이제 원정 경기를 봤을 때는 초반에 좀 좋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이런 세비야의 원정 그 고질병을 좀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원정 세비야의 좀 삽질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 경기는 이제 상대 전적까지 봤을 때 이제 세비야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의 그런 원정 세비야 사이드가 그렇게까지 끌리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부상도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저는 만약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라베스 사이드를 볼게요. 네, 알라베스 프랜승. 이것도 뭐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저득점 라인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라베스 프랜승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라나다 대 이제 라요. 자, 우선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제 바이오가 결장 중이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에서 3대1로 지긴 했지만 점유율도 일단 AT 마드리드에 비해서 더 높고, 그리고 이제 위협적인 장면도 종종 만들면서 생각보다 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기만 또 봤을 때는 공격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홈에서의 약간 그라나다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요소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홈 알메리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고, 그 경기에서 이제 나름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알메리아와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전반전에는 우세했어요. 이제 알메리아 상대로. 하지만 이제 후반전에는 이제 알메리아한테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약간 이제 후반에 좀 경기력이 갑자기 좀 처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라요의 좀 후반에 안 좋은 그런 경기력을 이번 경기에서도 좀 고려 사항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그라나다 상대로 이제 최근 두 경기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우세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라나다는 홈에서 공격력이 좀 막강하고, 그리고 성적도 좋으면서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홈 그라나다의 그런 기세나 공격력이 좀 많이 매섭기 때문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라요가 이제 알메리아 상대로 이겼다고 해도 라요 사이드를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정에서는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요건 한번 그라나다 사이드를 도전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라나다 승.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인데 오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그라나다가 이기는 그림으로 그려지면은 언더보다는 좀 오바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뭐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오바도 도전해보는 경기,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라나다 이제 라요까지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리에 A 두 경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토리노 대 칼리아리. 자, 우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벨라노바를 이제 영입해 풀백을 보강시켰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반 일리치, 그리고 블라시치, 그리고 라돈치치를 이제 완전히 영입해서 지난 시즌에 이제 전력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아까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벨라노바 같은 경우에는 칼리아리 선수였는데 이제 토리노로 이제 이적을 해온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벨라노바 입장에서는 시즌 첫 경기부터 이제 친정팀을 상대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토리노에서 이제 떠난 선수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주전 풀백인 윌프리드 싱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핵심 풀백이 약간 싱고가 떠난 거는 좀 토리노한테 타격이 좀 크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토리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적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진과 이제 중원을 보강했고, 그리고 떠난 선수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벨란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이제 이적 시장을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4월 말부터 이제 현재까지 패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칼리아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자기랑 이제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레벨의 그런 팀만 상대했기 때문에 지금 칼리아리가 이제 순조롭게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자, 하지만 이제 이번에는 좀 그동안 상대했던 팀과는 다르게 이제 좀 토리노 레벨이 좀 높은 팀이기 때문에 칼리아리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게다가 지금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 누수가 굉장히 좀 커요. 일단 이제 라파둘라, 그리고 망코스, 그리고 로그 등 굉장히 핵심 미드필더 및 이제 공격수들의 그런 결장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전 선수들의 결장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좀 토리노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좀 결장자랑 이제 핵심 선수들의 결장이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토리노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토리노 승. 그리고 이거는 뭐 고배당으로 한번 핵무 도전. 그렇죠. 왜냐면 토리노가 이제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이겼을 때 이제 대승보다는 1점 차 정도의 그런 승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약간 지난 시즌의 그런 활약을 봤을 때는 좀 마인승을 가긴 좀 꺼림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토리노 승이 만약에 고배당으로 도전한다면 핵무 도전. 안고 이건 2.5 기준인데 저득점 라인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토리노도 일단 수비가 단단하고, 그리고 칼리아리도 수비가 좀 단단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두 팀 다 이제 수비가 좋은 거를 고려하면은 언더사이드도 충분히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토리노 승, 햄무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 볼로냐 대 이제 AC 밀란. 자, 우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판 포시, 그리고 샘 베우케바, 그리고 딘 은도의 등을 영입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을 강화시켰어요. 자,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볼로냐의 핵심 공격수였던 아르나우토비치가 이제 떠났고, 그리고 이제 예르디제 스하우텐이 이제 떠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아르나우토비치가 떠나면서 이제 볼로냐의 그런 포워드 전력진은 지난 시즌보다 좀 약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로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폴리식, 그리고 로프터스 치크, 그리고 추쿠예제, 오카포, 무사를 영입하면서 중원, 윙어, 공격수 등 굉장히 좀 알차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알짜배기 영입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공격적이게 딱딱 이제 필요한 그런 포지션대로 잘 보강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떠난 선수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밀란의 그런 중원의 핵이었죠. 네, 토날리가 이제 뉴캐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토날리가 떠난 게 굉장히 좀 크긴 하지만,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전보다 좀 전력 굉장히 좀 밸런스가 좀 잘 맞게 전력 구성이 잘 된 것 같아요, 밀란이. 그리고 이제 뎁스도 이제 이전 시즌보다 더 두꺼워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날리가 떠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영입을 좀 굉장히 잘한 그런 AC 밀란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이제 밸런스가 잘 잡히면서 이제 수비도 좋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양 팀 다 어느 정도 이제 핵심 선수들이 떠나긴 했지만, 이제 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아르나우토비치, 그리고 밀란 같은 경우에는 토날리 이렇게 떠났긴 했지만, 그 전체적인 전력을 봤을 때 현재 이제 밀란이 더 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지금 밀란이 더 우세합니다. 왜냐면 최근 5경기 기준 뭐 3승 2무로 밀란이 좀 볼로냐에게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밀란이 괜찮아 보이는 그런 점이 많긴 한데, 문제는 지금 밀란이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원정에서는 다소 답답한 그런 공격력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정에서는 득점을 못하면서 이제 승리를 못했던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번 시즌이 첫 경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AC 밀란의 그런 원정 경기력을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약간 원정 밀란의 그런 공격력은 크게 믿음이 안 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제 첼시 경기가 있죠. 네, 첼시도 이제 전력 보강을 굉장히 좀 잘 했는데, 막상 이제 원정에서 웨스트햄 상대로 결국 지면서 원정 경기력은 여전히 좀 의문부호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밀란도 약간 좀 그런 경우를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네,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AC 밀란 햄무, 안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거나, 안 그러면 2.5 기준은 네,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뭐 밀란이 뭐 이제 볼로냐 상대로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는 없을 것 같고, 뭐 충분히 무승부도 나올 만한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고배당 잡이로 한번 가져가는 걸 네, 한번 네, 그렇게 한번 권유 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K리그 2와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약간 이제 중간중간에 말이 조금 네, 혀가 꼬인 점은 약간 이제 양해 드리고, 아무튼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